드디어 리튼 스튜디오가 오픈했습니다. 리튼은 국내 최초로 노코드 AI 개발 툴인 리튼 스튜디오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했으며 드디어 일반 유저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챗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드디어 리튼 스튜디오가 오픈했습니다. 이미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제가 워낙 리튼을 자주 다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드디어 리튼 스튜디오가 오픈했습니다. 리튼은 국내 최초로 노코드 AI 개발 툴인 리튼 스튜디오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했으며 드디어 일반 유저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소식은 접어두고 바로 제가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튼 스튜디오의 메인 화면입니다. 새 툴 챗봇 만들기가 가능한데요. 중앙에 있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첫 화면은 툴 제작 화면인 것 같습니다. AI 유형에 나와있는 소개를 보면 툴은 비슷한 형태의 결과물을 반복해서 생성할 수 있는 템플릿이라고 정의합니다. 제가 일전에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챗GPT를 연동하여 각 칸에 알맞는 함수를 대입하여 하나의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주제나 키워드에 따라 그 결과값이 달라지는 그런 형태를 툴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것이 바로 이 리튼 스튜디오의 개방으로 다소 헛수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쉽고 간편하게 업무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니 저는 이것으로 만족입니다. 가이드에 맞춰 한번 바로 툴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툴은 블로그 주제 선정과 작성과 관련된 것으로 템플릿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콘과 이름을 설정해주고 소개의 네이버 블로그에 업로드하기 위한 스크립트 작성 도우미로 선택하겠습니다. 카테고리가 이미 나뉘어져 있습니다. 최대 5개까지 선택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블로그, 마케팅, 글짓기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공개 여부나 가격은 따로 선택이 불가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단계 내용 구성에는 입력 유형, 입력창 제목 등이 있었습니다. 가이드에 맞춰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좌측에 미리 보기로 이용자가 보게 될 화면이 제공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직접 만드는 것이기에 중간 점검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하는데 직접 확인해보면서 단계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인 프롬프트 작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프롬프트와 관련된 옵션들이 눈에 띕니다. 역시 GPT 3.5와 GPT 4를 모두 지원하며 각 모델의 특성까지 제시해주며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저는 디폴트 값인 GPT 3.5로 진행하겠습니다. 프롬프트의 구성 난이도 또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사용해보면서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고 쉽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인위로 값을 건들지 않고 이 부분도 디폴트 값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처음 사용해보시는 분들이 제법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지시문과 예제를 활용하여 프롬프트를 작성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아닌 AI에게 역할을 부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백그라운드에 나와있는 예시문과 최대한 비슷하게 역할을 부여해보겠습니다. 저는 지시문에 당신은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전문 라이터입니다. 블로그에 포스팅할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주제와 관련된 것을 참고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느낌으로 객관적으로 작성해주세요라고 입력했습니다. 그 밑에는 예제와 사용자의 입력 내용 부분이 있습니다. 이 또한 가이드에 맞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력 글자 수까지 설정이 가능했으며 최대값이 500자이기에 저는 기본값인 최대치로 설정해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측에 미리 보기 부분에 있던 곳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해보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등록해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제가 만든 툴이 제대로 작동을 했습니다.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니 등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발 관련 지식이 거의 없음에도 리튼 덕에 말 그대로 모코드 툴을 제가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만든 툴의 적합성 확인 뒤에 바로 이렇게 심사를 거쳐 등록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내 대시보드에 제가 만든 툴이 등록되었네요. 이번에는 챗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챗봇은 좀 환기시킬 수 있는 주제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툴을 만들 때와 비슷한 항목들이 나오네요. 저는 지친 당신을 위한 오늘의 운세를 주제로 한 챗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는 엔터테인먼트, 기타로 설정하겠습니다. 나름의 작은 상황극을 만들어 사용자 입장에서 작성할 때 예시로 볼 수 있는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툴과는 다르게 챗봇의 역할, 그리고 성격 및 정보 등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해보겠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도 처음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가이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니 여러분도 제작하실 때 편하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에는 무조건 존댓말을 사용하며 한국어로만 답변해주세요. 항상 상대방의 생년월일과 별자리를 물어보고 운세를 봐주세요. 그리고 운세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맨 마지막에는 상대방을 응원하는 말을 넣어주세요 라고 적었습니다. 최하단에 추가 제공 정보는 아직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추후 이 부분도 도입이 되면 더욱 정밀한 답변이 결과값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좌측의 미리 보기를 통해 테스트가 가능했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대로 챗봇이 대답하는군요. 다만 마지막에 항상 상대방을 응원하는 멘트로 끝내달라고 한 것이 저런 식으로 어색하게 나와 있으니 수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어색한 것이 아니라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서 저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향의 챗봇이 만들어졌으니 툴과 같은 방법으로 심사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저는 깊은 개발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노코드 AI를 이용해 툴과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리튼의 행보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